오늘은 나만의 상품 만드는 방법,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식품 관련입니다. 내 브랜드로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서 만들든지, 그게 어려우시면 이미 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의뢰를 해서 OEM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음식점으로 하든지 또는 반찬 가게 같은 거 있죠.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든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제품만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나만 판매를 할 건지 또는 내 제품을 백화점이나 다른 쇼핑몰에도 또는 다른 인플루언서들한테 판매를 하라고 줄 건지가 정해져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B2B, B2C죠. 내가 손님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 그 저밖에 못 파는 거죠. 본인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들한테 내 제품을 판매를 하라고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든가 뭐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데들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이제 뭐 꽂아둔다든가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판매를 전략을 짜신 분들은 OEM 생산을 해야 맞는 거죠.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 아닌 이제 해썹시설을 갖춘 그 3종에서 제조시설을 내야 되는 거죠. 즉석식품이 아니라 그냥 식품 제조가공업 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는 그거를 이제 뭐 해썹 갖추랴 뭐하랴 꼭 해썹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식품에 따라 다르고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거를 다 갖추고 하기가 시설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쉽지가 않으니 대부분 이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OEM 생산입니다. 이미 그런 시설을 그 조건에 맞춰서 갖춰놓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양념이나 뭐 거기 레시피가 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내 레시피나 내 거를 주고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산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의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수량이죠. 한 번에 뭐 몇 톤 또는 몇 천 개 해야지만이 내가 너 걸로 뽑아줄 수가 있어 라든가 또는 이제 포장 케이스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 뭐 몇 천 개, 뭐 몇만 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 제가 제조사들을 요즘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서도 이렇게 타깃이 그동안은 유통업체에다가 납품을 했거나 도매상으로 납품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제조사들도 많으니까 요즘은 제조사에서 직접 소비자한테로 가는 B2C 또는 이걸 셀러들한테 또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죠. 판매 전략을.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제조 라인들이 어려워진 곳들이 많아서 셀러들한테도 소량으로도 해주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예민하니까 맛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고 위생상 또 식자재 사용하는 거 어떤 제품과 어떤 걸로 쓰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또 거기 제조사들은 쉽게 또 한다고는 해도 그렇게 그 타겟 판매 전략을 그렇게 단시간에 빨리 바꿔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포장지나 이런 케이스에서 본인의 브랜드화로 이제 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가능한 곳을 찾아서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맞춰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몇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대부분 그 제조사들은 가지고 너가 가지 보관도 해주고 또는 뭐 그 다 비용인데 그리고 뭐 배송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할 테고요. 그리고 실제 그걸 만들었을 때 또는 식품은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유통기한도 그렇고 하니까 생산을 하는 게 맞는지 또는 바로 이걸 다 판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바로 다 소비를 해야 할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안 되면 또 만들어 놨는데 소비가 안 되면 문제잖아요. 유통기한이 없는 뭐 그냥 주방용품, 생활용품 이런 거랑은 다르게 식품 쪽은 그래서 예민한 부분 꼼꼼하게 챙기고 생각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뭐 플랫폼들의 변동으로 이제 가격 경쟁하기도 쉽지 않고 나만의 차별화된 제품이 없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그 몇백 명씩 막 가서 싸우고 있으니 그게 쉽지가 않죠.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하실 거면 장사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을 짜서 나만의 제품으로 어차피 홍보하고 돈 쓰고 해서 알리고 키울 거면 사업으로 키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으로 키우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줘도 브랜드가 아닌 그냥 가게 이름처럼 쓰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안타깝죠. 그렇게 사업과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하니까 오늘은 요거 오늘 의뢰 주신 분 과일이나 농산물, 농수산물 판매하시는 분인데 농수산물 판매하고 원물로도 팔지만 이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거죠. 밀키트로도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양념을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니 일반 음식점을 내든지 즉석식품 제조업인데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이거는 내가 낼 수 있어서 팔 수는 있지만 본인밖에 못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량 내가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때울 때도 소량으로 살 때랑 많이 살 때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많이 해놓고 해야 가격도 싸서 단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일이 수월해지는데 판매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 대량을 갖다가 쟁여 놓는 것도 그렇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두세 명이 묶어서 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로나 내가 조금 덜 팔려도 다른 애가 잘 팔아주면 물량을 일단 쭉쭉 뺄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양념의 맛이나 이런 비법들도 살짝살짝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 이제 본인밖에 못 파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이들을 다르게 스티커 제작을 해서 각자 다른 브랜드로 팔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이런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경우는 그리고 또 내가 가게를 얻어서 그런 허가상을 받고 해야 되니 가장 쉽고 빠른 거는 OEM 생산입니다. OEM 생산을 해서 업체에다가 이 브랜드로 이런 레시피와 이런 맛과 이런 포장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뢰를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해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로 나만 팔든 또는 가져가서 다른 인플루언서한테 주든 다른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판매를 하라고 주든 어쨌건 혼자만 팔더라도 이거는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내가 했던 거랑은 다르게 OEM 생산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유통전문 판매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왜 일반 음식점 내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는 것처럼 위생교육을 받아서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가야 그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유통전문 판매업이 있습니다. 소분업 유통전문 판매업이나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또 나뉘는데 그 4시간인가 6시간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상에 추가를 해야죠. 그 종목이 추가가 돼야지만이 내 브랜드로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EM 생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수증을 가지고 지자체 구청을 가시면 그 추가가 돼요. 소분업, 유통전문 판매업이.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브랜드로 뭐 OEM 생산을 한다거나 그럼 혼자 팔든 다른 사람 제3자에게 판매를 하라고 주둔 이건 어차피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찍어내서 내가 혼자 팔 거예요 하더라도 그게 이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하고 차이점이죠. 유통전문 판매업을 추가하시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집합교육, 오프라인 교육으로 변동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들은.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신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이런 거를 OEM 생산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뭐가 필요하냐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준비를 딱딱딱 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구청에 전화를 하셔갖고 꼼꼼히 본인의 상황과 처지 또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할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 안내를 받으셔서 거기에 다른 필요 서류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 영상만 보고 막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분야별로 뭐 다 꼼꼼히 그걸 체크해 줄 상황도 아니고 바쁘니까 이제 그거를 못했는데 일부만 듣고 갔더니 뭐가 꼬라 하나도 뭐 안 됐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지 말고 본인 일들은 이제 어차피 한번 경험하면 배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알아보는 것도 다 시간이고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야 그거 어떻게 이러는데 그 누구는 그거를 어떻게 본인도 못 알아보는 걸 왜 알아봐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각자들 전화하셔가지고
뭐뭐 필요한지, 뭘 갖춰가야 되는지, 그런 건 또 어디서 하는 건지, 이걸 각, 지자체마다 안내를 잘 해주니까, 그걸 딱 본인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하나 전화하셔서 꼼꼼히 물어보시면 그래서 다 잘 친절히 안내를 해주니까 그 전문 하시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 일을 추진해주는 곳들, 허가를 내주는 곳들, 그런 데를 찾아서 이제 전화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들한테 잘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주니까 그 필요한 곳곳마다 꼼꼼하게 따져서 전화를 다 해보시고 요즘 모르고 진짜 그거 내 브랜드로 OEM 여기저기서들 막 해주니까 그냥 해서 그냥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다 위반 사항이고 걸리는 부분이에요. OEM 생산해갖고 본인 파는 것도 그래요. 내 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겠다는 데가 아니에요. 그 반드시 그 유통전문 판매업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OEM 생산으로 팔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알아보셔서 그 준비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또는 다른 분한테 판매를 하라고 소개를 할 때도 꼭 그렇게 허가 사항을 지켜서 이제 그러려면은 OEM 계약서를 써야겠죠. OEM 계약서하고 OEM 계약서 또는 그 OEM 계약서로 포괄로 들어가는 게 인가공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써줘야 되고 또 식품 관련이나 축산물 관련은 좀 까다로워요. 거기서 이제 냉장 보관하냐 냉동 보관하냐 또는 반품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허가 내주기 전에 다 확인을 합니다. 실사 OEM 생산은 실사는 아니겠구나.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나 또는 이제 식품 제조가공업 이런 거는 이제 실사 현장에 나오죠. 근데 OEM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사항들, 계약서, 그 업체와 나하고 한 계약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거를 내가 보관할 건지 만든 제품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서 내가 유통을 할 건지 또는 반품은 어디서 받을 건지 그 제조사에서 할 건지 내가 할 건 판매원이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할 거면은 제조원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시설들이 그런 공간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필요 서류가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품 관련은 그렇지만은 그 이제 이미 그 OEM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 서류를 어떤 거를 갖다 주면 되고 뭘 받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이제 팔로나 이렇게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그래서 이미 요거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만들어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또 그 판매를 해서 어떻게 유입을 시켜서 끝까지 뭘 그러니까 항상 이건 모든 영상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딘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잡아야 그 밑에를 전략과 판매 이런 것들을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어요. 쉬워요. 물론 짜면서 찾아갈 수도 있죠. 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이미 짜놓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는데 그 방법들을 찾고 근데 저 같은 경우 그 위에가 있어야 밑에 것들을 풀기가 쉽거든요. 근데 없이 그냥 밑에서부터 풀면서 찾아가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밑에서 찾죠. 밑에서 일단 돈 보인다고 하고 누가 저걸로 되고 이걸로 되고 했다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죠. 그러면 이제 평생 쫓아다녀야 되는 거지. 이거에서 됐어? 난 해보니까 안 되네. 저거에서 됐어? 또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적을 반드시 갖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은 당장은 수직화가 안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뭐 하자마자 이제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진 케이스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는 그래도 그거를 짜놔야 추후에 내가 진짜 그 흔히들 말하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짜야 일이 그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또 모두가 그 방향으로 다 갈 수는 없지만 또 수월하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떤 게 더 수월하고 현명한지를 정답은 없지만 같이 풀어보면서 부딪혀보는 방법들인 거니까 알고 있는 걸 공유하고 나누는 거니까 한번 그래도 당장 돈만 보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멀리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